얼마 전 영국 BBC에서 세계 교육열 국가 순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영광의 1위는 대한민국, 2위는 일본, 3위 싱가포르, 4위 홍콩, 5위 핀란드, 6위 영국, 7위 캐나다, 8위 네덜란드, 9위 아일랜드, 10위 폴란드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10위권 국가들의 눈에 띄는 공통점으로는 강소국이거나 천연자원보다는 인적자원 양성으로 국가의 중심축을 이어가고 있는 점입니다. 가난과 무지와 전쟁의 피해로 세계 최빈국가로 분류되며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이젠 당당하게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우뚝 선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그 에너지의 원천은 교육열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6.25 전쟁의 피난길에도 학교 수업은 중단되지 않았고 그 기운이 한강의 기적을 태동시켰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와 비대면 수업으로 후유증이 차고 넘쳐나면서 초등학생 20%, 중학생 33%, 고등학생 23%가 미래 희망 직업이 없다는 충격적 조사 지표가 나왔는데 이러한 심각한 상황 인식과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위한 최고의 장소는 교실이다. 영국과 독일이 굳게 다퉜던 학교문을 열면서 공통되게 내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독일은 지난 22일 전국 16개 주 가운데 10개 주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2달 만에 문을 열고 학생들을 등교시켰고 식당 및 카페, 운동시설,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추후 봉쇄를 풀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학교부터 봉쇄령을 완화하기로 해 3월 8일부터는 잉글랜드 지역의 모든 학교가 다시 문을 연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상점이나 체육시설 등 모든 봉쇄 조치를 걷어내는 시점은 오늘 6월 이후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대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작년 9월 새학기가 시작된 이후 정상적 대면 수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고 지난 10월 말부터 식당, 카페 영업을 중단시키며 봉쇄 수위를 높여왔지만 교실 내 수업은 일부 교원 노조들의 반발에도 흔들림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강화의 주된 원인은 빈부 차이에 따른 교육 격차의 우려와 저소득층 가정인 경우 온라인 수업 장비를 못 갖춘 경우가 많고 부모가 맞벌이로 생계 유지에 매달려 아이들을 방치하기 쉽다는 점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도 이와 별반 다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등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서부터 대면 수업 재개를 두고 지방정부와 교원노조가 충돌하고 있지만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가 대열에 합류하면서 교원노조의 주장이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 교사의 원격 수업 효과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등교 수업의 50% 미만으로 평가를 받았고 문제점으로는 사회성 및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부족, 장시간 미디어 노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학생들의 불규칙한 생활, 일방적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 증가 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학생들은 친구들과 사교 시간 부족, 집중력 감소, 인터넷 검색과 SNS 자주함, 수업 후 숙제 부담, 학생 간 실력 차이 심화, 동아리 및 체험활동 불가, 설명 중심 수업으로 학습 흥미 저하, 불규칙적인 생활, 더 많은 사교육 참여 등을 문제점으로 토해냈습니다. 학교는 사람을 가르치며 키우는 곳입니다. 우리 민족은 전답을 팔고 재산 목록 1호인 소까지 내다 팔며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빚까지 내면서 사람을 가르치며 키우는 학교에 자식을 보내려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이러한 한국 교육열의 극성과 열성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일찍이 간파하고 미국 교육 연설의 주된 메뉴로 재임중 역설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등교 수업에 치중하니까 따라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묘약이며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고양시키지 않으면서 교육하려는 교사는 달궈지지 않는 쇠를 두들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상기해 볼 때 비대면 교육의 문제점을 일거에 잡을 수 있는 비책으로 등교가 답이라 역설해 봅니다. 교육계 종사자부터 백신 접속을 우선시해 연중
수교가 없는 교육 강국의 위상을 되살려 잃어버린 청소년들의 꿈을 되돌려주길 기대해봅니다.